자물쇠 하나가 풀린 그 밤, 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는데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의 다른 이름일까요? 고성이는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요. 전날 밤, 박영라가 방문 안쪽에서 소리 죽여 우는 걸 들은 뒤로는 마음속 나침반이 조금씩 삐걱대더라고요. 다음날 오후, 영라가 수업에 간 사이 성인은 아틀리에를 열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분홍색 일기장을 꺼냈는데요. 조그마한 자물쇠가 달렸고 금속 냄새가 아주 연하게 났습니다. 확인만 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손톱깎이로 쇠고리를 비틀어 딱 하고 푸는 소리가 너무 가볍게 들리더라고요. 처음 몇 장은 평범했는데요. 어느 페이지부터 문장들이 가시처럼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 꿈을 모른다. 내 호흡대로 살고 싶다. 누가 나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지 이제는 내가 정하고 싶다. 글씨는 또렷했고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성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그 두근거림에 합리화를 얹었는데요. 지켜야 하니까. 그날 밤 성희는 서재에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박가 규율집, 외출보고, 대인관계 사전 승인, SNS 비공개, 개인활동 제한, 귀가시간 고정, 경제활동 제한, 동선 공유 줄줄이 28조항이었는데요.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책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저녁 거실 탁자 위에 규율집이 올려졌습니다. 박성재는 표지를 보는 순간 눈썹이 올라갔고요. 영라는 제목을 읽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성희는 차분하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하니까. 들리는 말은 부드러웠지만 영라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건 끝까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이 입을 막았거든요. 결국 영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고 눈물이 두 방울 종이 위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성희는 그 눈물을 감동이라고 오해했는데요. 그 순간 영라의 가슴 어딘가에서는 다른 단어가 점화됐습니다. 탈출. 한편 집을 나온 아들의 문 앞에서 멈춘 아버지의 한숨. 같은 시간대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도 공기가 뒤틀리고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옷가지와 서류를 챙기러 들렀는데요. 평일 낮이라 비어있을 줄 알았던 거실에서 이상철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왔냐?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고요. 지역은 계단을 오르려다 멈춰 섰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불씨가 됐습니다. 가족에게서 등을 돌리는 게 네가 말하는 책임이냐? 이상철의 눈빛에는 상처와 분노가 같이 섞여 있었고요.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제 삶을 해보려는 겁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부엌에서 김다정이 급히 나왔고요. 여보, 지역아, 제발. 그때 안방에서 지팡이 소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조옥래가 힘겹게 걸어 나왔는데요. 그만해라. 한마디 남기고 숨이 금세 가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소파 끝에 털썩 앉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더라고요. 지역이 가장 먼저 달려가 할머니 하고 손을 붙잡았습니다. 온 가족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덜컥 주저앉았고요. 응급실로 달려가는 길, 차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김다정은 조용히 기도했고 지역은 조수석에서 뒤를 쉼없이 돌아보며 옥내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는데요. 며칠 경과를 보자는 의사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잠시 눈을 뜬 옥내가 지역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때 되면 내 서랍 맨 아래 봉투를 열어라. 그 말의 의미를 묻기도 전에 간호사가 들어와 추가 검사를 안내했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짧은 말 한 줌이 심장 깊숙이 박히면요. 사람은 조용히 흔들리더라고요. 강남 빌딩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누군가의 첫 떨림. 그 무렵
지은호는 전혀 다른 싸움을 목격하고 있었는데요. 강남의 고급 빌딩 리모델링 현장. 의뢰인은 고성의, 컨셉은 프렌치 클래식이었습니다. 은호는 채광과 동선, 색온도를 메모하고 있었는데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걸렸습니다. 전시 얘기는 여기까지다. 성희의 말은 얼음처럼 단단했고요. 제 그림은 제가 정한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라의 말은 떨렸지만 선명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워 든 은호는 멈췄습니다. 선은 유연했고 색은 대담했고 무엇보다 감정의 깊이가 또렷했거든요. 준비가 된 사람이네. 무심코 새어나온 속말을 박성재가 들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오늘 점검은 여기까지 하죠. 담담하지만 단단한 선이 그어졌고요. 은호는 장비를 정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싹을 틔웠습니다. 재능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으니까 길을 만들면 된다. 밤 카페에 들른 수빈과 기사 지환에게 은호가 묻습니다. 오프라인이 막혀도 온라인으로 전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수빈은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어요.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이 첫 무대예요. 전략만 제대로 세우면 팬이 먼저 모여요. 지환은 과묵했는데요. 필요한 장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가 묵직했습니다. 그 짧은 말들이 은호에게 큰 용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모르는 번호가 울렸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여깁니다. 현장 일정은 지키는 편이 좋습니다. 짧고 차갑게. 전화를 끊자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은 말없이도 길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마음집 프로젝트, 원칙으로 세운 첫 계약. 며칠 뒤 지역은 창고에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마음집 프로젝트. 설렘과 두려움이 반씩 섞인 표정이었고요. 박성재가 들러 샘플 보드를 툭 건드리며 말했죠. 이번엔 남 탓할 구석 없이 가자. 지역은 웃었지만 밤이 되자 손이 멈췄습니다. 첫 의뢰가 도착했거든요. 구조 변경과 어린 자녀 방 안전 보강, 촉박한 일정, 빡빡한 예산. 혼자 달리기는 무리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단 한 사람. 지은호. 문자가 갔습니다. 초안부터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은호 씨 기준으로 제시해 주세요. 답장은 명확했는데요. 저작권은 작업자 귀속, 사용 범위는 계약서 명시, 수정 라운드 마감 페널티 숫자화, 소통은 메신저 메일만. 지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동의합니다. 짧게 보내고 어깨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파도 5글자의 그림자 하늘건설 하청. 의뢰처 서류 상단에 5글자 하늘건설 하청. 하늘건설은 이상철의 세계였고 지역이 벗어나고 싶던 굴레의 다른 이름이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이상철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하늘 쪽이면 2번, 3번 확인해라. 사람들의 기억은 오래간다.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네 하고 끊었는데요. 그 짧은 통화가 묘하게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혈연이 늘 상처만 주는 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조금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파도 숫자 몇 자리의 배신. 어둑해진 시간 박성재가 USB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숫자 몇 개가 미세하게 비틀려 있어. 겉으론 멀쩡한데 전체에 대입하면 안전선이 깨져. 셋이 모여 파일을 겹쳐보니 조작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대로 가면 누군가는 크게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리스크를 뒤집어쓰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바로잡죠. 은호의 말은 조용했는데 기준을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죠. 그 한 줄이 지역에 흔들리던 호흡을 잡아주더라고요. 셋은 밤새 타임라인을 제작성했고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안과 투명한 명세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설득이 실패하면 계약을 포기할 각오도
문서 맨 끝에 적어두었습니다. 결정은 두려웠지만 두려움을 줄이는 건 늘 구체적인 숫자와 분명한 문장이더라고요. 세 번째 파도, 규율집의 증식과 딸의 첫 맞서기. 집에서는 규율집이 또 두꺼워졌습니다. 고성이가 가족회의를 소집했고요. 외부인 출입 사전 등록, 관계자 동선 공유, 아틀리에 출입 제한. 특히 마지막 줄이 문제였죠. 영라, 내 주변의 영향은 내가 관리한다. 영라는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이면 손을 놓아줄 때도 배워야 해요. 순간 공기가 얼었고 박성재가 농담처럼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초인종이 여러 번 울렸고 기사 지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어제 오늘 낯선 차량이 집 근처를 맴돕니다. 성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짧게 말했어요. 먼저 그 아이부터 끊어. 지은호.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한동안 울렸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되곤 하더라고요. 비공개 명함 황기찬, 그리고 본사 검토. 다음날 아침 창고 문이 살짝 열리더니 멈췄습니다. 낯익은 향, 침착한 발걸음. 명함이 건네졌습니다. 황기찬 하늘건설 전략기획. 다음 주 비공개 미팅을 하시죠. 단, 귀사 파트너 전원은 본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예의 바른 압박이었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검은 세단, 낯선 시선, 그리고 본사 검토. 서로를 지키려면 더 튼튼한 경계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동시에 들었고요. 영라의 작은 무대 온라인 첫 업로드. 밤이 되자 각자의 결심이 심장 가까이 붙었습니다. 영라는 책상 위에 규율집을 밀어놓고 스케치북과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테스트 계정에 첫 작품 사진을 올리려다 캡션에서 멈췄고요. 숨기면 더 커지는 색이 있다. 그 문장을 쓰고 업로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계정 생성 확인. 발신자는 익명, 시각만 표시. 누군가 보고 있네요.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새벽 수빈이 링크를 받아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라 씨, 색이 살아있어요. 내일 낮에 짧게 소개 영상 올려볼까요? 지환도 짧게 남겼습니다. 장비는 준비됐습니다. 누군가의 응원이 쌓이면요,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혼자 들기엔 무거웠던 덩어리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편지함의 비밀빛이 아니라 약속. 병실로 돌아온 조옥래는 한결 숨이 안정됐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지역이 옷가지 몇 개를 가지러 집에 들렀는데요. 옥래의 방 서랍 맨 아래 칸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엔 곱게 접힌 편지 2장과 오래전 등본 4본이 들어 있었는데요. 편지의 첫 줄은 이랬습니다. 지혁아, 내가 누구의 빛으로 태어났다는 말 사실이 아니다. 이어진 문장들은 더 조용했지만 더 강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내가 아픈 아이를 살리겠다고 처음 손 내밀던 그날 내 아버지는 내게 빛을 지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등에 업고 살던 말, 빛이라는 단어가 먼지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단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약속. 배경이 달라지면요, 선택의 색도 달라지더라고요. 지혁은 천천히 봉투를 접어넣고 마음집 프로젝트 계약 폴더에 약속이라는 파일명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미팅 전야 숫자, 원칙, 그리고 두려움의 관리. 비공개 미팅을 앞두고 셋은 밤마다 짧은 회의를 했습니다. 박성재는 리스크 테이블을, 지은호는 설계 변경안과 가시와 자료를, 이지혁은 일정과 비용 시나리오를 정리했는데요. 회의록에는 늘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감정 배제, 원칙 유지, 기록 우선. 말은 차갑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줄이었어요. 한 번은 밤이 깊을 무렵 전원이 꺼진 카페에서 셋이 동시에 멈칫했습니다. 창밖에 검은 세단이 잠깐 서 있었다가 사라졌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셋 다 같은 걸 떠올렸습니다. 보는 눈이 있다. 두려움은 나눌수록 덜해지더라고요.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혔습니다. 두려움은 리스트로, 불안은 체크리스트로 다룬다. 비공개 협상 조작의 그림자와 누가 숫자를 밀었는가. 드디어 미팅 당일 환기차는 집착했고 말끝이 매번 깔끔했습니다. 안전 강화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상승분의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 주시죠. 은호가 자료를 펼쳐 보였고 박성재가 보안 설명을 붙였습니다. 환기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부분에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 기존 명세서와 다릅니다. 누가 바꿨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이미 준비해둔 피규어 로그를 냈습니다. 수정 시간, 접근 계정, 변경 포인트. 숫자 몇 자리가 미세하게 어긋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흔적이 생각보다 선명했거든요. 환기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건 내부 재검토가 필요하겠군요. 목소리는 여전히 점잖았지만 공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셋은 말이 적었는데요. 그날 밤 회의록에는 새로 생긴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조작의 출처, 내외부 가능성 모두, 대안 시나리오, BC 준비.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누가 썼는지 모를 한 줄이 달렸습니다. 우리의 방식은 투명, 우리의 무기는 기록. 집안의 또 다른 균열 규율집의 모서리와 딸의 첫 목소리. 집에서는 고성희의 감시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사 지화는 점점 난처해졌는데요. 사모님, 동선 공유는 보안상 과합니다. 조심스레 말했다가 눈빛을 맞았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에 보안이 왜 과해? 짧고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영라의 방을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소묘와 색채 실험이 널려 있었고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어요. 성희는 조용히 돌아섰는데요. 문틈으로 영라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라지는 건 싫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칼날보다 깊게 들어오는 말이더라고요. 다음 날 성희는 규율집에 또 하나를 적었습니다. 창작 활동은 가족 승인하에 외부 공개. 영라는 식탁에서 그 줄을 보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 승인 저에게도 주세요. 말투는 조용했는데 내용은 단단했어요. 성희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굳어졌고 박성재가 중간에서 물을 건넸습니다. 두 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식탁 위 공기는 조금 내려앉았지만 마음의 온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첫 반응 숫자로 확인되는 존재감. 수빈이 짧은 소개 영상을 올렸고 영라의 계정에는 하루 만에 낯선 메시지들이 도착했습니다. 색이 좋아요. 감정이 보이네요. 다음 작품은 언제 올라오나요? 숫자는 거짓말을 덜 하더라고요. 좋아요 1, 공유 3, 댓글 5로 시작했는데요. 일주일 뒤에는 좋아요 1200, 공유 300, 댓글 480으로 늘어났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영라의 눈에 작은 불꽃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여기 있구나. 말없이도 확인되는 존재감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시간 다른 쪽 숫자는 위험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계정의 조회, 비정상 접속 시도, 위치 추적 시도 알림. 지환이 가장 먼저 눈치챘고 은호에게 알렸습니다. 보안 설정 강화 필요합니다. 그날 밤 은호는 영라의 계정의 이중인증과 백업 메일, 접속, 로그 모니터링을 붙였습니다. 두려움은 절차를 만나면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 균형의 연습 파트너의 경계, 마음의 거리. 마음집 프로젝트 내부에는 또 다른 규칙이 생겼습니다. 회의는 중립 공간에서, 기록은 공유 폴더에,
개인 연락은 금지. 말은 차갑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죠. 어느 날 밤 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우리가 지키는 이 경계 때때로 마음을 다치게 하네요. 은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경계 덕분에 마음이 덜 다치기도 해요. 상처가 생겨도 어디서 생겼는지 알게 해주잖아요. 두 사람은 눈을 오래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하는 선이 있었고 그 선 안쪽에 지켜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보호라는 이름의 공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역풍. 고성이는 움직였습니다. 은호라는 변수,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자.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고요. 거리만 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 몇 번의 만남, 몇 줄의 지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영라의 영상에 악성 댓글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빽 있는 거 아니냐, 가족 팔아서 관심 끈다. 수비는 댓글을 숨겼지만 흔적은 남더라고요. 영라는 밤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해서 올라오는 소음이에요. 잘못이 아니고 결과예요. 그 즈음 황기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작건, 내부자가 결제 라인에 끼워 넣은 걸로 보입니다. 본사도 곤란합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날의 톤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떠오르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듭니다. 마음집 팀은 고개를 들기로 했습니다. 회의록 맨 끝에 적었습니다. 정면 돌파. 네 번째 파도 공개 검증 숫자, 문서, 그리고 용기. 본사와의 재협의는 공개 검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료 전체가 공유 서버에 올라갔고 수정 로그와 결제 흔적이 전사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간단했지만 불편했어요. 누군가,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숫자 몇 자리를 아주 조용히 밀어 넣었다는 것. 이름이 정확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검증이 끝난 날 황기찬이 말했습니다. 귀사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방식을 존중합니다. 안전 강화안과 비용 조정안을 함께 채택하겠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은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말 없이 회의록의 마지막 칸에 체크를 하나 그었습니다. 완료. 사람은요, 사랑하는 만큼 서툴러지더라고요. 영라의 두 번째 업로드 그리고 전화 한 통. 두 번째 작품이 올라가자 반응은 더 빨라졌습니다. 세계의 변화와 선의 용기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익명 메시지로 작품 구매 가능할까요? 협업 제안 드립니다. 같은 문장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의 전화가 영라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작은 그룹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족과 상의가 필요하실까요?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맑았는데요. 그 질문의 끝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가족과 상의. 영라는 짧게 답했습니다. 네, 상의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어요. 상의가 동의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성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통화 누구? 그냥 학교 친구. 거짓말하지 마. 성희의 눈빛은 예리했고 영라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저는요 숨이 필요해요. 조용한 말이었는데 방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성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고요. 복도 끝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습니다.